346페이지 가보세요. 네, 큰 타이틀 제목이 법정지상권. 타이틀 나왔죠? 그 다음에 36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353페이지, 353. 네, 맨 밑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일괄경매가 나옵니다. 책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뭐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먼저 무슨 지상권부터? 그러면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죠. 자, 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세 가지 경우죠. 네? 이때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요? 이때만 뭘 인정받는다? 법정지상권 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요, 여기도 인정하고 너도 맞고 이런 말은 없어요. 딱 하나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없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쪽도 뭐가 없고 다시 여기다가 법지 있다란 말 쓸 필요가 없죠.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하면 되죠. 이쪽은 뭐가 없다? 법지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쪽은 나대지 건물 신축 후 뭐가 된 거야? 건물 지은 거기 때문에 뭐가 없다? 법지 없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 철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원인 따라 가면 되고, 여기는 건물 뭐 할 필요가 없고 철거되지 않고 계속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여기는 건물이 뭐야? 철거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보호하자 해서 하는 게 뭐다? 무슨 경매? 네, 일괄경매. 그럼 일괄경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는? 여기서는 말하면 안 되지. 일괄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쪽도 뭐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거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뭐부터? 이거부터. 자, 그러면 360 몇 조 가시면, 네, 6조 가시면은 조문은 그냥 뭐밖에 없어요. 346페이지에 아까 있잖아요. 앞에 출발을 전부 다 없이 그냥 저당물 경매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출발할 때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을 걸 전제를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렇다 한다면은 우측에 347쪽 가시면, 몇 쪽 가시면? 요건 보세요. 요건. 네, 건물의 존재, 기억, 존재의 시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의 건물이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부터 보세요. 뭐부터? 디귿 제목이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을 뭐 한 경우? 신축한 경우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 법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토지와 신축 건물 소유자가 뭐하다면? 동일하다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무슨 경매? 그러면 아까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면 뭐가 없다? 법정지상권은 없으나, 그죠? 포인트는 이제 경매 당시. 무슨 당시? 자, 손 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법지 없죠. 그럼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 또 하나야. 무슨 당시에? 토지 건물이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면 같을 때만 일괄경매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하면? 다르면 무슨 경매? 일괄경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없다가 건물이 신축되면 뭐 없다? 법지 없다. 근데 무슨 경매? 일괄경매할 때도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다를 때는
절대 일괄경매할 수 없고 뭐 할 때만? 같을 때만 무슨 경매? 일괄경매할 수 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 디귿 오른쪽에다가는 암호죠. 뭐예요? 이거지, X지. 저거죠. 맨 앞에 거 X 아니야.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 법정 지상권 있다 없다? 없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3번. 토지와 건물 동일인 뭐일 것? 소유에 속할 것. 이게 암호로 이거죠. 같을 거 아닙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면 저당권 실행되기 전 건물을 매도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한 경우에도 달라진 경우에도 그 토지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거기 판례 2번입니다. 몇 번이요? 판례 2번 민법 366조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수에 속하는 토지 건물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해서 각기 다른 사람 수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갑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에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 뭐예요? 설정.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돼서 다른 사람 수에 속한 경우에 자,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지 건물이 각각 누구? 다른 사람 수에 속하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른쪽에다 암호 쓰세요. 뭐예요? 그러면 그 판례는 뭘까요? 2번 판례는. 2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뭐 했는데? 샀는데 뭐는 등기하고 네?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뭐 하지 않았다. 자, 두 가지 볼게요.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네. 이때 토지만 매매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다면? 특약이 없다면? 자,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건물은 값 있죠? 뭐만 팔았어요? 토지만 팔았죠? 뭐만 판 게 아니고. 자, 양쪽 처분, 한쪽 처분. 네. 한쪽을 처분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다면 이 값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사용 의지가 있다면 이자한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합니다. 무슨 법상이요? 법정지상권 인정받기 때문에 건물 뭐 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계속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됐죠? 자, 이쪽 봅니다. 갑이 토지 건물을 몽땅 다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팔았을까? 을한테. 누구한테 팔았다? 자, 토지 건물을 몽땅 다 팔았습니다. 한쪽 처분, 양쪽 처분. 네? 양쪽을 전부 다 몽땅 팔았죠? 무슨 처분? 근데 사신 분이 토지는 뭘 하셨는데 등기를 하셨는데 아고고고 뭐는 등기하지 않았다.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다. 질문할게요.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는? 네. 갑이죠? 아니 두 개 팔았는데 토지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뭐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 봐 여기 봐. 토지 건물이 있는데 한쪽 처분 양쪽 처분?
한쪽 처분하면서 건물을 뭐해요?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요? 갑.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죠. 그럼 뭐 인정받아요? 관습법 법지 인정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한쪽 처분이야, 양쪽 처분이야? 토지 건물을 다 누가 샀어요? 을이 샀는데 을이 뭐는 등기하고? 땅이 뭐야? 땅이 토지는 뭐 했고? 등기했고 뭐는?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죠? 여전히 건물 소유자는 누구야? 갑. 갑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습니까? 아, 누가 사용하는 거야? 건물은 지금. 그러니까 이 갑한테는 뭘 인정하는 게 아니다. 관습법 법지 인정할 실익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관습법 법지는 양쪽 처분이 아니고 무슨 처분? 한쪽 처분 시 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특약 없으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는데 양쪽 처분했는데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지 않았으면 형식상 건물 소유자는 누구지만 건물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니까 이 갑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습법 법지 인정할 실익이 없죠. 자, 이쪽 잊어버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토지 등기부 있죠? 등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설정하는 거예요? 저 당권 설정했다. 병한테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토지는 누구? 건물은 갑이죠? 누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신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 하면? 다르면 이게 366조 뭐는 없다. 법정상권 있다 없다? 없다. 한꺼번에 두 가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무슨 법지와? 관습 법지와 법률 법지 한꺼번에 설명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토지 건물 있는데 한쪽만 처분하면서 철거 특약 없으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으니까 뭐가 인정된다? 관습법 법지 인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한쪽 처분이 아니고 두 개 다 팔았잖아. 양쪽 처분했잖아요. 여기 뭐 건물 철거 특약 이런 건 또 없잖아. 양쪽 처분해가지고 토지 건물 달라지더라도 건물 소유자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잊었고 이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을 때 저당권 관련된 설정했을 때 토지는 다르잖아요. 그럼 뭐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률 법지 인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판례 2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 뭐 할 필요가 없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경우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인정되려면 빈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되면 뭐가 없다. 법지 없고 달라도 뭐가 없고 요거 같을 때 뭐가 있다. 법지 있다. 이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요?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나대지. 저쪽 사람들이 뭘 인정한다? 뛰어가요. 356페이지. 353페이지 가시면 무슨 경매? 2번 일괄 경매 가로 1번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축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어야 된다. 즉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 된다. 그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 의견 건축 및 소유.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맨 꼭대기에 뭐가 나와요?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뭐한 후? 축조한 후 제3자가 건물만 양수했죠? 그러면 경매 당시 같아요? 달라요? 경매 당시 같지 않잖아요. 경매 당시 다르죠. 그래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허용되지 않죠. 근데 3번에 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 지, 토지상의 건물이란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초대한 용익권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다시 그 건물 소유권을 뭐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허용되죠. 그러니까 3번에 1번은 결국 뭐예요? 경매 당시 같다면 일괄 경매 can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당시요? 경매 당시 토지 건물이 뭐야 된다? 같을 때 일괄 경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행사입니다.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뭐가 아니며 의무가 아니며 토지만 매각대금으로부터 경매 비용과 피담보 채권 변제 받는 등 충분하더라도 일괄 경매는 뭐가 되며 허용되며 과잉 경매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뜻은 캔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OX 문제 있죠.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요건이 구비되면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머스트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 쓰세요. 일괄 경매 can 밑에다가 토지 경매 can. 일괄 경매 머스트가 아니고 뭐다? 일괄 경매 can. 싫으면 토지 경매 can 선택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can 이해되십니까? 네. 또 경매하더라도 어디만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토지만 받지 어디는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는 저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됐죠. 뭐는 없어? 법지 인정할 여유는 없어요. 다 밑으로 내려가서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다르다면 무슨 경매는 안 되는 거야? 일괄 경매는 안 되고 오직 그건 뭐만 경매해야 돼? 토지만 경매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경매 당시 뭐 하다면? 같다면 can이 뭐예요? 일괄 경매 can, 토지 경매 can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일괄 경매하더라도 어디만 입장한다? 토지만 입장하지 어디는 입장하면 안 된다. 건물은 입장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괄 경매하고 법정지상권을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셔야지 어떻게 장난치더라도 내가 답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법지 있다고 없다고만 그것만 결정하면 돼 안 돼? 아니 시험 맨날 뭐 있다 없다 그것만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경매랑 일괄 경매랑 뭐하고 네? 법률, 법정지상권하고 뭐예요? 한 세트로 묶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두 문제짜리 또는 한 문제 어쨌든 법지 얘기하면 분명히 저 나대지가 어디서 툭 튀어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346쪽 네, 366쪽 거기 나오죠. 네, 맨 밑에 봅시다. 346페이지요. 346페이지. 자, 맨 밑에 보시면은 특성 나옵니다. 1. 무슨 권리? 독립된 권리. 법정 지상권은 독립된 권리이므로 지상물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뭐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도 있고 토지 사용권, 법정 지상권 두 가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그대로 두고 뭐만 양도도 좋고 법정 지상권만 양도도 좋고 법정 지상권은 지가 갖고 있고 건물 소유권만 타인에게 뭐 해도 좋다. 양도도 좋다는 뜻. 다음 동그라미 2번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저당권 설정하면서 특약으로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 포기한다는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 무슨 법지요? 아까 건물 철거 특약 들어가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지는?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유효. 근데 무슨 법지? 법률 법정 지상권 포기 특약은 무효. 같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종류가 두 가지예요. 법률하고 관습법. 그러니까 관습법 법지 포기 특약은 뭐하고? 무슨 법지는? 법률 법지 포기 특약은 무효. 네, 그렇게 해서 한 세트 묶어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자, 법정 지상권 가지고 맨 위에 판례 두 개가 있네. 판례 두 개 있어요? 자, 첫 번째 판례.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데 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뭐 했다? 신축한 경우 토지 저당권 실행한 경매가 되면 법정 지상권을 뭐 한다? 인정한다. 근데 그 밑에 거 있죠? 토지와 뭐예요? 건물의 공동저당권 설정됐죠? 네? 그 두 번째 변경된 판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건물 양쪽에 공동저당권 설정된 후 기존 건물을 철거, 신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의 토지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 뭐 하지 않는다? 자, 위에는 있다 그러고 밑에는 또 뭐예요? 없다. 자, 그림으로 그냥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자, 자,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도 뭐가 있고요? 등기부가 있고 건물도 뭐가 있다? 자, 어디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토지에다가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다 이야기죠.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법정 지상권은 있다 없다? 기준이 여기니까 질문할게요. 이때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 건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럼 여기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어디는 미치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되고? 사라졌어. 건물이 없었다고요. 무엇이 됐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다시 여기다 건물이 뭐가 됐어요? 다시 똑같이 신축했습니다. 자, 토지에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네?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칠 이유가 없지. 왜? 설정한 적도 없고 신축 미칠 이유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 답이 툭 떨어져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요. 건물도 등기부가 있고 어디도? 토지도 등기부가 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을
토지에만 설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건물에도 저당권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두 개가 들어갔죠. 이게 공동저당이에요. 무슨 저당? 자, 토지 건물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같죠?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법정상권 있다 없다? 있다. 자, 토지의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건물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왜 미쳐요?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됐다? 별거 아니고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됐어. 다시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 네, 저당권 효력, 토지 저당권 효력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칠 거 아니에요? 자, 이 저당권 효력은 여기에 미쳐요 안 미쳐요? 멸실 신축했어? 미쳐 안 미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됩니다. 멸실해서 신축했을 때 과거의 등기, 재활용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미쳐요. 아시세요? 그러면 여기는 그림이 좌우 데칼코마니죠. 아니 똑같잖아 지금 그림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기는 저당권 두 개가 있었는데 멸실되는 순간 저당권은 하나로 줄었지. 그림 변화가 생겼네? 그래서 뭐가 없다? 법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한 방에 딱 해결돼. 그림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시 그 문장을 읽으면 첫 번째 박스는 최초에 어디에만 설정을 했어요? 어쨌든 건물은 있었지만 토지 등기부 저당권 토지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돼도 멸실 신축하더라도 그대로 토지 저당권 효력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건물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좌우 동형이니까 그대로 법지가 뭐가 되고 유지가 되고요. 이때 변경된 판례는 뭡니까? 토지 건물 양쪽 저당권 두 개였었죠. 근데 건물이 뭐가 됐어요? 멸실 신축돼 가지고 다시 건물의 저당권 등기한다는 그런 말이 없다면 결국 어디만 등기가 있는 거야? 토지만 있고 건물은 없잖아. 두 개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법정지상권이 없다 이야기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여기다 말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똑같잖아요. 지금 뭐가 똑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된 꼴이죠.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저당권 건물 다시 또 신축하면 또 꼴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어디로 가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또 둘 중 하나네. 뭐요? 예? 같다 다르다 둘 중 하나네. 다르면 뭐 할 수 없고 일괄 경매할 수 없고 어느 때? 같을 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토지 경매, 그러니까 두 번째 판례 뒤에 다시 또 무슨 경매? 일괄 경매가 또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결만 시키면 머리가 어지럽지? 그게 정석이야. 나누지 마세요. 항상 뭐 한다? 붙여서 기억하면 그게 절대 안 도망가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토지, 건물 두 개 저당권 있다가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만 남고 신축해도 건물은 안 되잖아. 개수가 변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법지 없잖아. 그럼 마치 나대지에 뭐 설정한 다음에
건물시 똑같은 결과가 되니까 다시 또 무슨 경매 당시? 경매 당시 같거나 뭐하면 다르거나 같으면 뭐 할 수 있고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캔 다르면 일괄 경매 캔 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네, 그게 이제 뭐에 관한 거예요? 네, 법률 법지 이야기를 설명드린 거예요. 무슨 법죠? 네. 그러면 관습법 법지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관습법 법지. 네. 관습법 법지는 페이지 288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288페이지. 네. 288페이지 가면 맨 위에 니은 있어요? 니은 있어요? 저 당권에서 인정되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왼쪽에다가 암호 적으세요. 뭐요? 정말 글자로 암호 적었어요, 진짜? 암호가 뭐요, 이거? 시험자냐, 이거냐, 이거 아니요. 그럼 법정지상권은 무슨 당시에? 네?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에 돼요? 같을 때. 그죠? 그러니까 거기 또 성립 요건에 판례 2개 있네? 네? 첫 번째 판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존재된다. 따라서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뭐한 후?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법정상권 뭐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X지 X. 그럼 그 나중에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얘기고 또 건물이 뭐가 된 후? 멸실된 후 재축된 경우에도 법정상권 뭐 되며? 인정되며 건물이 재축 있는 경우에 새 건물과 구 건물 사이 동일성 요구되진 않는다. 단 기준은 구 건물 기준 하면 되겠죠. 자, 한편 그러나 토지 건물에 무슨 저당? 공동 저당,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2개죠.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뭐가 되면? 신축되면 토지는 저당권 남아있어도 건물은 없잖아요. 균형이 깨졌지. 그러니까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그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어요? 경매 당시 같다면 뭐해 또? 일괄 경매. 자, 밑에 3번에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네. 토지 건물이 같았다. 건물 또는 토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양자 소유자가 뭐하면? 달라지면 건물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에서 건물에 무슨 법상?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성은 인정하죠? 그럼 여러분들 법률 법지와 관습 법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까 뭐 있었어요? 2가지. 이거 했었잖아요. 한쪽 처분. 철거, 특약 없다면 관습법 법지. 양쪽 처분 시는 관습법 법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산 사람이 뭐는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는 상태에서 토지에 뭐 설정하면 법률 법지 없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지금 무슨 법지랑 관습법 법지랑 무슨 법지? 법률 법지. 이 법정상권 문제가 몇 문제 나올까요? 딱 한 문제 나와. 몇 문제? 또 중개사법에서도 또 이 법정상권 이야기가 또 나와. 또 여러분들 중개업자가 되더라도 이 법정상권 얘기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또 끝나서 나 또 여러분들 또 가서 또 중개업자 실무기업들 하면 또 이야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똑같은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뭐야 이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에 뭐하고 뭐 법정 지상권하고 뭐하고 일괄 경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경매에 따라서 이제
건물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하고 뭐예요? 일괄 경매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 들어간 사람들. 뭐 설정한 후요? 네, 그런 자를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349쪽. 자, 맨 밑에 있습니다. 제3취득자란 말 나오죠. 저당권 설정 후 이게 포인트야. 뭐라고요? 후 들어간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사람 또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를 말합니다. 그럼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부동산에 지금 채권이 있어서 뭐가 있는데 저당권 후 들어가서 뭐 산 사람들 있죠. 뭐 취득한 사람? 소유권 취득한 사람. 두 번째 또 어떤 사람? 이 사람들 특징이 어떤 사람들일까? 전부 다 들어와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 점유하고 있죠? 그러다가 저당권이 실행되면 뭐가 되면? 뭐로 넘어갈까?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누가 나타날까? 경락인이 나타납니다.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자동취득이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자한테 전부 다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쫓겨나야 돼. 아웃된다는 얘기. 뭐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매가 실행되지 않으면 계속 뭐 할 수 있는데 점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실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 뒤에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된다? 삭제가 돼. 이걸 무슨 주의? 소재주의. 무슨 주의? 그래서 저당권 후 들어간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죽을 까고 띠를 두르고 들어가야 돼. 무슨 가고요? 그럼 다 삭제가 되는 사람들이야. 자, 이때 이 제3취득자 그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아니, 담보 제공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아니죠. 또 누구도? 물상보증인도 무슨 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저당권 실행 전에는 자기 권리를 뭐 할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 뭐가 되면 실행되면 취득한 권리를 뭐 한다? 상실합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OX 첫 번째 거 제3취득자란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 및 물상보증인을 말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 제공자지 무슨 자가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자, 이 제3취득자는 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아주 여유가 있는 경우. 뭐가 있는 경우? 아주 여유가 있다면 첫 번째, 지가 경락인이 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네, 그래서 우측에 두 번째 OX 있죠.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도 무슨 절차에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가 아주 여유. 돈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가 경락 받아버리는 거야. 자, 한편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로 2번. 두 번째는 조금 여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변제하는 거예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경락은 못 받고 이 돈 금액을 뭐해서 변제해서 이걸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채무를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저당권 자동 소멸이죠. 그러면 이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고 계속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렇게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중간에 이렇게 낀 1번 저당권하고 몇 번? 2번 저당권 낀 얘가 경매에도 여기가 기준이야.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자기가 아예 뭐 해봤거나 경매 받거나 대의변제에서 이게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한 지위를 뭐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아무런 여유가 없어요. 아무 여유가 없어요. 그럼 경매에 당해야 되죠. 그래서 가로 3번에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개량 보전 위해서 필요비 또는 뭐를 지출했다면 지출했다면 203조 점유자 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에 의한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규정에서 저당물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아주 여유가 있으면 자기가 경락 받아 버린다. 두 번째, 조금 여유가 있으면 대신 돈 갚는다. 아무런 여유가 없으면 당해지 뭐. 그때는 경락대금에서 제일 먼저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다?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정도는 먼저 받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리을을 체킹하세요. 리을. 자, 리을에 보시면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만 뭐 할 뿐? 가능할 뿐. 무슨 청구권은 없다. 자, 반환 동그라미 하세요. 반환에다 네 글자 쓰세요. 뭐? 점유 내놔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무승권자는 저당권자는 본권 무승권은 있어도 본권인 저당권은 있죠. 근데 뭐는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죠. 이게 없다 했으니까 아예 뭐는 물 건너갔어. 204조 점유물 반환. 205조 점유물 방해 제거. 206조 점유물 방해 예방. 이건 아예 쓸 생각하면 안 되죠. 또 뭘 하지 않으니까 213조를 준용할 수가 없죠. 준용하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저당권 기초로 해서 뭐는 없다는 거예요. 몇 조만? 방해 제거하고 뭐만 있다? 방해 예방만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때 누가 떠올라야 돼? 누가 떠올라야 돼? V자 하셔가지고 지지전 유질저. 그래서 무슨 건은 지상권 전세권은 들어와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204, 205, 206조 있고 또
213조하고 몇 조하고? 14조.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반환, 방해, 제거 다 있어요. 그 중간에 왕따 당하는 무슨 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도 뭐 하지 않으니까. 이 둘은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는 없고 몇 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할 뿐. 그다음 혼자 미친 애가 누구야? 유치권은 213조, 14조 없어. 오직 있는 게 뭐예요? 204, 205, 206조밖에 없다. 이야기예요. 물청 이 얘기입니다. 아시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 빈 토지에 수목이 있으면 네, 빈 토지에 만약에 수목이 있다. 갑이 여기다 나무 심었어요. 뭐 심었다고요?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면 수목에도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당연히. 네? 이 수목은 보통 토지가 가면 따라가는 종속 정착물이죠. 누가 심은 게 아니지. 타인이 심은 게 아니고 누가 심은 거예요? 갑이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여기다 뭐 설정했는데? 자, 갑이 여기다 나무를 자꾸 자릅니다. 벌채를 해요. 뭐 한다고? 벌채에서 자꾸 나무가 사라지면 자꾸 이게 토지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 기초로 해서 네, 벌채 뭐예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일단은 그냥 214조를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214조 이게 뭐다? 방해 제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갑이 혹시 밤 사이에 몽땅 다 팔아봤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가지고 이 수목이 몽땅 지금 어디로 와 있어 지금? 병토지 이렇게 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반출된 수목이죠. 뭐라고요? 자, 저당권 효력이 여기에 미칠까 안 미칠까? 이 안에 있을 때는 여기에 효력이 미쳤죠? 근데 떠났죠? 남의 토지 가서 있잖아요. 그럼 반출된 수목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거예요. 이때 이 을이 네, 반출 수목. 무슨 수목이요? 반출된 수목을 뭐예요? 반환을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원래 을은 나무 점유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213조 무슨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뭐는 요구할 수 있어도 벌채, 중지 요구할 수는 있어도 반출, 수목, 반환은 요구할 수가 없고 을이 또 나무 뭐 한 적도 없어요. 점유한 적도 없잖아요. 그럼 이때 을이 갑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을이 갑한테 뭘 하면 되는 거야? 너 좋은 말 할 때 이 수목 원래대로 돌려놔라. 아, 누구한테? 을이 갑한테 뭐라고? 너 원래대로 돌려놔. 뭐요? 원상 회복해놔. 만약에 원상 회복 안 돼? 그러면 다른 담보 보충해.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이 352쪽 가시면 동그라미 3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죠. 누구예요? 아니 저당권이 뭐예요? 부동산 담보권이고 설정자가 누구예요? 제공자지요.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재 뭐가 됐다면 감소가 됐다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죠. 부동산 담보권자, 채권자는 저당권 설정자, 담보권 제공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왼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네, 뭐는 요구할 수 있지만 벌채 중지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그런데 반출 수목 있죠? 무슨 수목이요? 반출 수목. 뭐는? 반환은 요구할 수가 반환은 없죠. 그죠? 할 수 없지만 거기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충. 뭐라고? 담보물 뭐 하라고? 담보물 뭐 해달라고? 보충. 요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즉 이 수목을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또는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다른 담보물 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연결되죠. 토지에 수목의 효력이 미치고 있었는데 자르면 뭐는 요구할 수 있다? 벌채 중지 요구할 수는 있어요. 담보가 떨어지니까. 근데 반출 수목은 반환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반출된 수목을 어디로? 원래대로 뭐하라? 돌려놔라. 그게 안 되면 다른 담보물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서 세트로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5페이지에 네, 큰 2번 끝에 저당권 소멸 그 밑에 피담보 채권 변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채권이 뭐가 되면 변제가 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합니다. 아까 있었어요.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무슨 관계니까? 주종 관계. 또 목적물이 전부 멸실해도 당연히 저당권 소멸하겠죠. 피담보 채권 변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자동 소멸. 또 저당 목적물 경매로 제3자가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은 뭐한다? 자동 소멸. 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뭐한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 자, 그렇다 한다면은 그 위에 1번에 1번 체킹하시고 1번에 1번 담보물 수반성에 의해서 종된 저당권은 주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채권 종저당권이죠. 따라서 주채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종도 뭐 할 것이고 소멸할 것이고 주를 두고서 종만 독립해서 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양도할 수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무슨 관계로? 주종 관계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프린트를 다시 보시면 누구 입장에서 저당권자 360조 잘 기억하시고 또 경락인 입장에서 뭐예요? 358조 부합물하고 뭐예요? 종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경매가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건물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까 뭐 있었어요? X 이코로 다르다 해서 무슨 지상권하고 법정 지상권하고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한 세트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360조 피담보 채권 범위도 항상 나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하세요. 네,
특수저당권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계약법 총론하고 뭐하고 강론 있죠? 한 번에 해결할 테니까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